저는 이영희입니다. 올해 78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결리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감자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죠. 저는 작은 반찬통에 깍두기를 담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따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밥 다 됐어요?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금방 차릴게요. 저는 서둘러 대답하며 그릇을 꺼냈죠. 손목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릇 하나 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 어렵겠어요.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저는 잠깐 방에 들렀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내 열쇠를 돌렸죠.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남긴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뭘 그렇게 보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선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금고를 밀어 넣었죠. 선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기다리던 도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별 말씀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미의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입술을 삐죽거리며 밥그릇을 쳐다보고 있었죠. 뭔가 불편한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하긴요. 선미가 숟가락을 젓가락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런 밥상 차리느라 전기세 아까운 거 몰라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밥을 해먹지 말라는 건가요? 선미야, 그런 말 하지 마. 도연이 나지막하게 말했지만 별로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장난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선미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남의 집 살면서 눈치도 없이. 남의 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제가 기른 아들의 집인데 남의 집이라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며느리도 친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갑게 변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을 언제 말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죠. 해시태그 챕터 2. 폭발의 시작.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도연이는 회사에 나갔고 선미만 집에 남아 있었죠. 어머니. 선미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손을 닦고 나왔어요. 왜요? 선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선미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앉았죠. 선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선미가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는 빠져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 무슨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이 집 명의가 도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 집이나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분명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해둔 것뿐이었죠. 선미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요? 틀렸나요? 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때 도연이가 돌아왔어요. 선미는 남편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선미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도 독립하실 나이잖아요. 독립이라니. 78살에 무슨 독립이란 말인가요?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부부만의 시간이라. 그동안 제가 방해가 되었다는 뜻이었을까요? 선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다른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불편하실 텐데. 불편한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선미 씨, 그래도 이 집은 뭐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남편 집이에요. 그럼 제 집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도연아, 엄마 말도 들어보자.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도연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를 다시 열어봤어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다짐했죠. 해시태그 챕터 3. 머리채 싸움. 며칠이 지났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도연은 아내 편만 들었어요. 그날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선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뭘 말이에요? 저는 국그릇을 놓으며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냐고요. 선미 씨,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갈 곳이 없다고요? 선미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그동안 뭘 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가정만 돌봤는데 무엇을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뭔 일이에요? 도연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계속 우기세요. 선미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뭘 우긴다는 거니? 엄마 모르시겠어요? 이제 독립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독립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나이 78에 무슨 독립이란 말입니까? 도연아, 엄마는 너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미 씨,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제까지 눈치만 보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선미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비명을 질렀어요. 아, 아파요. 이제 정말 나가세요. 선미가 소리치며 저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선미야, 그러지 마. 도연이 말렸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도연아, 엄마 좀 도와줘.
그런데 도연이가 한 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그리고는 저를 발로 밀쳤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도연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기른 아들이 저를 발로 찬 것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알겠죠? 여기는 더 이상 어머니 자리가 없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만 울고 나가세요. 선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도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옷 몇 벌과 금고만 챙겼습니다.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쫓겨난 어머니. 집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저는 금세 흠뻑 젖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와 금고를 들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해봐도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연락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젖은 신발이 물에 푹푹 빠졌어요. 걸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계속 걸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겠죠. 저만 갈 곳이 없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 다리가 아파서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 말이에요. 남편이 장사할 때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창고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끔 관리비를 내러 갔었거든요. 비를 맞으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열쇠는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냄새였어요. 전등을 켜니 낡은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여기서 쉬던 곳이었어요.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금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글씨가 눈물로 흐릿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서윤이가 있으니까요. 서윤이는 아직 어렸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금고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땅 문서와 건물 등기들이 나왔어요. 이것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비밀로 해왔거든요. 재산은 존중과 사랑을 아는 이에게만 상속하라.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금고의 진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고에서 보낸 첫 밤이었어요. 몸이 쑤셨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어보기로 했어요. 어제는 너무 상황이 급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제일 아래쪽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땅 문서, 상가 임대 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이런 재산을 모아두었던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겁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미안함에 몰래 재산을 모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재산은 존중과 사랑을 아는 이에게만 물려주세요. 돈만 밝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건물 하나, 상가 2개, 땅 3필지가 모두 제 이름이었어요.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부자였던 것이에요. 그동안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했어요. 창고를 나서기 전에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신분증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잔액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몇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임대료가 쌓인 것이었어요. 이제 도연이와 선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존중과 사랑을 아는 이에게만 주라고 했죠. 도연이와 선미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재산을 그들에게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혹시 뉘우치고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가져봤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도 선미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창고를 조금씩 정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서윤아, 왜 여기 왔니?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니? 몰래 왔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동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할머니 왜 집에 안 계세요? 서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언제 돌아오세요? 곧 돌아갈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서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어디 있어? 선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다. 서윤이가 깜짝 놀랐어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도연이도 따라왔어요. 서윤아, 여기서 뭐해? 선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러 왔어요. 서윤이가 제 뒤에 숨었어요. 선미는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지내세요? 선미 씨, 서윤이는 왜 데려왔어요? 아이가 할머니 보러 간다고 떼를 써서요.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그때 선미의 시선이 침대 위에 놓인 금고로 향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선미가 금고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옛날 물건들이에요. 저는 서둘러 금고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럼 한번 봐도 되죠? 선미가 금고에 다가갔어요. 안 돼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선미가 더 빨랐습니다. 다행히 금고는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미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있었네요. 선미가 열쇠를 찾아냈어요. 선미 씨, 그건 제 물건이에요. 하지만 선미는 이미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보이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게 뭐예요? 선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도 다가와서 서류를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옛날 서류들이야. 옛날 서류요? 선미가 서류를 자세히 읽더니 소리쳤어요. 이거 부동산 등기부잖아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도연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명하세요. 설명할 게 없어요. 없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왜 숨겼어요? 선미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서윤이가 무서워하며 제 뒤에 더 꼭 붙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미 씨,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선미가 더 화를 냈어요. 이런 재산을 숨기고 있었으면서 도연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이 모든 게 엄마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들킨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재산은 다 내 거야. 선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선미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들었잖아요. 그 재산은 다 제 거라고요. 왜 당신 것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도연이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논하다니. 도연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선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틀린 말이에요. 선미가 남편을 쏘아봤어요. 선미 씨,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재산은 재산이고 감정은 감정이죠.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를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다니. 그 재산으로 뭘 하실 건데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당연히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서윤이 교육비도 필요하고요. 서윤이를 핑계로 대는 것도 비겁했어요. 서윤아, 엄마 아빠랑 먼저 나가 있어. 제가 아이를 내보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잠깐 있다가 갈게. 서윤이가 나간 후 저는 선미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미 씨, 도연아, 잘 들어요. 선미와 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그 재산을 왜 숨기셨어요?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때가 되면요? 선미가 비웃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이걸 읽어봐. 도연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재산은 존중과 사례틀 아는 이에게만 상속하라.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미가 편지를 뺏어 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대로의 뜻이에요. 설마 안 주시겠다는 건 아니죠?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이 없어도 날 지켰을 수 있었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머리채를 잡던 그 손으로 내 손을 잡을 수 있겠니?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떠올랐나 봅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제가 웃었어요. 화가 나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땅에 머리를 박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도연아, 너는 엄마를 발로 찼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미 씨도 사과할 말 없어요. 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말했어요. 죄송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였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재산이 없었다면 여전히 저를 쫓아냈을 거예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요. 그건 못하겠죠.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뉘우침이에요. 선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제가 웃었어요.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대해요.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릴게요. 왜요? 재산 때문에? 선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도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이 모든 재산을 서윤이 이름으로 상속할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서윤이가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거든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선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왜 없어요? 제 재산인데. 법적으로 도연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언장이 있으면 달라지죠. 도연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선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친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선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도연이는 매일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선미도 처음에는 함께 왔지만 며칠 후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도연이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그만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언제부터? 뭐요? 언제부터 사랑했다는 거야?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산을 알기 전에도 사랑했니? 그건. 정직하게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더니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돌아가. 엄마. 더 이상 와봤자 소용없어. 도연이는 결국 울면서 돌아갔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나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서윤이 이름으로 상속하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가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서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서윤아. 왜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제일 사랑하니까. 서윤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서윤이가 제일 사랑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도연이와 선미가 함께 창고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선미가 간절히 말했어요. 이제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서윤이만은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줬어요. 우리도 웃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 지금부터요. 늦었어요.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말해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선미가 마지막으로 항의했어요. 심하긴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보다 심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가세요. 엄마.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도연아, 엄마 말 잘 듣고 살아.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게요. 그래, 서윤아. 할머니 믿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연이와 선미는 뒤늦은 후회로 오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다할 때 대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저는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서윤이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았어요. 서윤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서윤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요. 그래, 서윤아.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 살자.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제 선택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사는 존중과 사랑을 아는 이에게. 남편의 유언을 제대로 지킨 것 같아 마음이 편했어요. 도연이와 선미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만 진짜 가족이 있는 거니까요.